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밥.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선정해 주신 책은 록본기 김 교수입니다. 일본에 대한 이제 관계를 우리가 마냥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럼요.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네. 롯본기 김 교수라는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 우리나라 연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는 미국에서 내내 살다가 일본의 교수로 부임해 가서 일본인 부인과 오래 사는 이분이 민족감정에 의해서 일본이 얼마나 우리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다른 나라인가를 아주 처절할 만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규명해 놓은 그리 길지 않은 130페이지짜리 책이죠. 이 롯본기 김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새삼 느끼는 게 우리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아왔던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강자에게 약자에게 어떤 태도냐가 롯본기 김 교수가 책에 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좋잖아요. 두 나라가 안 싸우고 서로 우호적이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롯본기 김 교수 얘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나아지는 거 외엔 방법이 없대요. 일본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거사를 사과하지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는 귀축 미영,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들 해갖고 온 국민이 원한을 내세우다가 원폭 이후에 미국이 세거든. 그러면 완전한 친미 국가로 일본의 거의 정부서부터 전 국민들이 미국이라면 사직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는 한 한국은 끊임없이 모욕당하고 역사는 왜곡된다. 그게 롯본기 김 교수가 체험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예요. 일본이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근데 중국보다는 또 못해요. 잘 못 그래. 압도적으로 한국이 왜? 중국은 세거든. 13억 인구의 GDP 총합이 자기보다 세거든. 그러면 살살 기는데 한국이라면 한없이 짓밟고 모욕함으로 해서 정부가 결속을 하고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예요. 타국에 대해서 모욕과 짓밟음을 해서 우리가 애꿎게 거기에 그동안 당해왔는데 과거의 정부들의 행동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본에 대해서 그리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을 한 걸 난 친일적이라고 안 생각해요. 힘이 약해서 그랬던 거예요. 한국이 치고 올라오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일본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자꾸 일본이 우리를 희생양 삼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선거가 임박해 오면 북한을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한국을 때리기 시작해요. 북한 카드 갖고는 이제 잘 맥히지도 않고 남북을 묶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뒤로 내통하는 정부다. 그래갖고 작년 7월에 그 무역보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상한 전략 물자를 북한에 줘서 핵무기 만드는데 도움 줬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걸로 소설을 쓰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 정부의 논리는 저 한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패가 돼서 미국과 일본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다. 뭐 이런 정말 희한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정치적 자산, 우익들의 정치적 자산이 혐한과 혐중인데 그 극단적인 모습이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 우익의 정치적 지향성의 어떤 최고 지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오래전에 제가 읽고 번역한 책 중에 한 권이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속패전론에서 시라이 사토시라는 젊은 정치 사상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은 자멸충동에서 못 태어나고 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 망하라 이런 자기 체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베 2차 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코로나19와 이어지면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오와 혐오를 자산으로 삼는 권력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사필 규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만감이 교차합니다.